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High Resolution Image Synthesis with Latent Diffusion Models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22년에 CVPR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퓨전 모델인데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학습을 진행한 그런 모델에 대한 논문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디퓨전 모델이 요즘에 생성형 AI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존의 디퓨전 모델의 문제점을 해결한 그런 모델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라고 해서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목차입니다.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이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저자가 어떻게 해결을 하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메소드에서 구체적인 모델의 아키텍처를 살펴보고요. 다음에 이제 실험과 그 결과를 보고 마지막 썸머리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선행 연구인 DDP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퓨전 모델은 여기 아래 보이시는 그림을 보시면 원본 데이터에서 점차 노이즈를 추가해 가면서 마지막에는 완벽한 노이즈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포워드 프로세스 과정으로 먼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했던 완벽한 노이즈 이미지를 다시 원 상태인 이 원래 이미지로 되돌리는 과정인 리버스 프로세스로 이 디퓨전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디퓨전 모델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노이즈를 점차 추가를 했다가 다시 노이즈를 삭제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DPM에서는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가우시안 분포로, 그러니까 정규 분포로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마르코브 체인을 통해서 점차 노이즈를 더하게 됩니다. 이 마르코브 체인이라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그런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orward 프로세스에서 수식을 보게 되면 qxt 기분 xt-1이라고 되어 있는데 xt-1, 그러니까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xt의 확률 분포를 그리는 그런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가 조금 중점적으로 볼 부분인데요. 포워드 프로세스에서는 저희가 이 Q라는 이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학습을 진행한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리버스 프로세스 과정에서 가우시안 분포로 이제 점차 노이즈가 추가된 이 노이즈를 다시 원상복구하면서 이 과정에서 데이터 특성의 분포를 학습시키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마르코브 체인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제거를 해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데이터 특성의 분포 qxt-1 기분 xt, 그러니까 xt 상태가 주어졌을 때 xt-1의 상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학습 가능한 가우시안 분포인 p 세타 xt-1 기분 xt로 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우시안 분포를 데이터 특성의 분포인 q xt-1 기분 xt로 점점 근사하도록 학습을 진행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버스 단계에서 노이즈 생성 확률 분포 파라미터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디퓨전 모델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냐면 기존의 디퓨전 모델은 감지할 수 없는 데이터 세부 사항까지도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과도한 양의 리소스를 소비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을 하면 확률 기반 모델에서 모두 커버링한, 그러니까 데이터의 모든 세부 사항을 모델링하는 이 과정을 수행을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여기 오른쪽 아래 동그라미에서는 Perceptual Completion, 이 과정은 오토 인코더와 겐이 사용을 하게 되고, 왼쪽 동그라미 Semantic Completion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생성 모델,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Latent Diffusion 모델도 이 과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생성 모델이 이 Semantic Completion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과도한 양의 용량을 소비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인 DDPM에서는 재가중된
베리에이셔널 오브젝티브를 통해서 초기 노이즈 제거 단계에서 적게 샘플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초기 노이즈 제거 단계에서 적게 샘플링 한다는 말이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이제 복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래 그림에서 복원 단계가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노이즈 제거 단계, 그러니까 즉 노이즈가 완벽하게 추가가 되어 있는 이 마지막 과정 이미지에서 마지막 과정 이미지의 한 단계 앞 이미지, 그러니까 노이즈가 아주 약간 제거된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 이미지 역시도 여전히 노이즈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 과정을 세분화해서 샘플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이제 합쳐서 샘플링을 함으로써 리소스를 줄이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DDPM 모델도 학습 중에 RGB 이미지 고차원 공간에서 기울기 계산이 반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여전히 많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디퓨전 모델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요. 저자는 디퓨전 모델의 학습과 샘플링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계산 복잡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확률 기반 모델의 학습 과정은 이 논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Perceptual Completion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픽셀은 제거를 하지만 시멘틱한 정보는 학습하지 않는 것인데요. 왼쪽 그림의 여기 아래 동그라미를 보시면 레이트가 높아질수록 고차원, 그러니까 고화질의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남성, 선글라스 낀 이 남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레이트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비슷한 그런 그림을 생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Perceptual Completion이고요. 다음으로 Semantic Completion은 데이터의 시멘틱한 정보와 컨셉추얼 정보를 학습을 하는데 이것을 실제 생성 모델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메틱 컴프레션 부분을 왼쪽 그림에서 보게 되면 레이츠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 왜곡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미론적인 정보를 이 과정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퍼셉추얼하게 동등하지만 그러니까 저차원에서도 계산적으로 더 적합한 공간을 탐색해서 고해상도 이미지 합성을 적은 계산량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인트로덕션에서 저자가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과 다른 기존의 모델들과의 이 생성 결과를 비교를 잠깐 해 놓았는데요. 보시면 여기 위쪽에 그릇 이미지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이런 그릇이 겹겹이 쌓여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래쪽 그림에서는 코에 왜곡된 부분 아니면 눈동자나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인 표현에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LDM 모델이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이 FID라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 실험에서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 FID 점수가 낮을수록 더 세부적인 표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FID 점수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LDM이 가장 낮은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문제를 기존의 디퓨전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은 어떻게 해결을 하였는지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퓨전 모델은 고차원 데이터 공간인 픽셀 스페이스에서 반복적으로 손실을 계산하고 기울기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왼쪽에 위쪽 이 디퓨전 모델의 간단한 아키텍처를 보시면 원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그대로 디퓨전 모델이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본 이미지를 압축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원본 이미지가 1024 x 1024라면 이 압축된 이미지는 64 x 64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정보를 넣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정보가 손실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은 컴프레시브 학습과 제너레이티브 학습 단계를 분리함으로써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분리하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의 깊게 볼 것은 왼쪽 이 아키텍처를 보시면 이 인코더와 디코더 과정을 모두 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오토 인코더로부터 압축된 레이턴트 임베딩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레이턴트 스페이스 과정에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거쳐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기존의 디퓨전 모델보다 더 세부적인 정보 표현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아키텍처는 디퓨전 모델의 구체적인 아키텍처인데 이것은 뒤에 가서 하나씩 뜯어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소드에서 LDM의 구체적인 아키텍처를 보기 전에 LDM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DM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디노이징 과정, 그러니까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토 인코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오토 인코더를 픽셀 스페이스가 아니라 저차원 데이터 공간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노이즈를 제거를 하면서 리소스를 줄이게 되었고요. 이 리소스를 줄이면서도 이제 세부적인 표현 능력은 상승을 했다는 장점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디노이징 과정에서 유넷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는데 이 유넷 아키텍처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크로스 어텐션을 통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디퓨전 모델은 언컨디셔널한 디퓨전 모델이었는데 이 LDM에서는 다른 도메인 정보를 이미지 생성에 통합이 가능한 컨디셔널한 디퓨전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Perceptual Image Compression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오토 인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오토 인코더를 미리 학습을 할 때 Perceptual Loss와 Patch Based Adversarial Objective를 결합을 해서 오토 인코더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Perceptual Loss는 사람의 눈에 자연스러워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이미지의 유사성을 평가를 하는 것인데 사람 눈에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수준 특징 보존을 위해서 이 로스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인 패치 베이스드 어드버서럴 오브젝티브는 패치 단위로 세밀하게 평가를 진행을 해서 이미지의 사실성을 높이게 됩니다. 앞서 퍼셉추얼 로스에서 고수준 특징 보존을 했다면 이 패치 베이스드 어드버서럴 오브젝티브에서는 저수준 특징 보존을 위해서 이 오브젝티브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오토 인코더를 구성을 하였다고 했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오른쪽에 아까 보셨던 디퓨전 모델의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 부분인데요. 이미지를 입력을 하면 이것을 다운샘플링을 통해서 인코더를 거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레이턴트 임베딩을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원본 이미지로 복원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로컬 리얼리즘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 로컬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이미지의 각 세부 사항이 원본 이미지의 구조를 충실하게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지의 중요한 구조적 특성을 유지를 하면서도 픽셀 스페이스 로스에서만 의존해서 발생했던 기존의 그런 흐릿함을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본 이미지를 인코더에 넣을 때 다운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 디코더에서 다시 업샘플링을 통해서 복원을 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다운샘플링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제 다운샘플링을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논문에서는 이 비율을 다운샘플링 팩터 F를 두어서 이 비율대로 인코딩을 하였습니다. 뒤에 실험에 가시면 이제 제가 실험에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이 어펜딕스에 가보면 이 팩터가 대체적으로 4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과도한 변동성을 막기 위해서 정교화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총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정교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KL 정교화입니다. 이것은 레이턴트 스페이스 분포를 연속적이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가깝게 유지를 한다는 것인데요. 아래 예시 사진을 보시면 이 아래에 이제 이만큼 이게 다양한 고양이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저장되는 값들이 불규칙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의 털 색깔이나 눈 크기, 아니면 뭐 고양이의 크기 이런 것들이 매우 다양한 특성들이기 때문에 그 값들이 뚜렷하게 규칙성을 갖지 않으면 모델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 너무 불규칙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KL 정교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KL 정교화 과정을 거치면 이 예시에서는 고양이 이미지를 압축을 하되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에서도 모델이 일관된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VQ 정교화입니다. 이 VQ 정교화는 벡터 양자와 레이어를 디코더 내부에 사용을 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이산화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예시를 통해 보시면 이 VQ 정교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고양이의 모습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산화라는 것이 이제 이 복잡한 특성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VQ 정교화에서 이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러면 고양이 이미지의 다양한 특성을 몇 가지 단순하게 중요한 특징으로 요약을 하고 이것을 벡터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패턴을 잘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디퓨전 모델인데요. 기존의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변화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디퓨전 모델은 정규 분포 변수의 노이즈를 점차 제거를 해서 데이터 분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P세타 xt-1 기분 xt 그 분포를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확률 모델입니다. 여기 아래 오브젝티브 펑션을 보시면 조금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이 이 엡실론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엡실론은 실제 노이즈의 분포이고 이 엡실론 세타 xt, t 이것은 xt 데이터를 t 단계에서 노이즈를 예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한 노이즈와 실제 노이즈의 차이를 줄어들도록 학습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다음으로 디퓨전 모델에서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을 반영을 하였는데요. 이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은 모델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능력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에서 추가된 노이즈를 모델이 어떻게 정확히 제거할 수 있을지를 예측을 하면서 노이즈 제거를 위한 정확한 방향과 그레디언트를 예측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자세히 볼 부분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인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미리 학습한 오토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퓨전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아까부터 제가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픽셀 스페이스보다 확률 기반 모델에 더 적합한 이유를 여기 논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의 중요한 시멘틱 비트에 집중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데이터의 중요한 구조적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저차원 데이터 공간이기 때문에 더 적은 리소스로도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이러한 장점을 갖게 되고요. 그렇다면 오브젝티브 펑션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ZT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는 여기가 XT 부분이었는데 ZT 부분이 뜻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XT 부분이 이제 픽셀 스페이스에서의 이제 인베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ZT가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그 인베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그 데이터와 T 단계에서 예측한 엡실론, 그러니까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것은 이제 디퓨전 모델과 비슷하고요. 이제 디노이징 과정에서 유넷을 사용을 했는데 타임 컨디셔널 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넷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임 컨디셔널이라는 것이 모델이 시간이나 단계에 따라서 동작을 다르게 한다는 의미로 각 단계에서 시간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에 맞춰서 학습을 이제 다른 처리 방식을 적용을 해서 노이즈 제거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유넷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인코딩과 디코딩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키포인트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기존의 디퓨전 모델은 언컨디셔널 하지만 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은 컨디셔널 하다는 것을 어떻게 구현을 하였는지를 이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컨디셔닝 메커니즘을 보시면 컨디셔널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를 사용을 하였는데 이 오토 인코더를 아까는 엡실론 세타 ZT, T였는데 여기에 컨디션 Y를 추가를 해서 이 엡실론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델은 유넷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유넷 아키텍처 내에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입력 조건 정보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매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 컨디셔닝,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이 y겠죠. 이 y를 타우 함수에 넣어서 이 타우 함수를 통해서 zt, 그러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와 매핑을 시키는 구조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크로스 어텐션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쿼리의 가중치에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다 프로덕트를 하게 되고 키와 밸류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가중치에다가 조건 정보 y, 그러니까 여기서 타우 함수, 이 타우 함수를 다 프로덕트를 각각 해서 이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을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LDM의 오브젝트 펑션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 타우 y를 통해서 컨디션을 이제 구현을 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입력 조건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 생성을 제어하는 유연한 모델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실험을 보실 텐데요. 이 실험에서 크게 5가지의 데이터셋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얼굴 데이터셋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교회, 그리고 침실 사진, 그리고 이미지넷. 이 이미지넷은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셋인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제 클래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이미지넷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 이미지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컨디셔널한 환경에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복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복원을 어떻게 진행을 하였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DM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FID, 이 점수는 생성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의 차이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FID가 낮을수록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시즌, 그러니까 정확도는 생성된 이미지 중 실제 데이터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리콜은 재현율인데 이것은 실제 데이터의 특성을 생성된 이미지가 얼마나 잘 포괄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시즌과 리콜은 높을수록 더 좋은 성과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운샘플링 팩터가 4일 때 대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델이 LDM4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제가 빨간색 박스 처리를 해놓은 것처럼 기존의 다양한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컨디셔널한 환경에서는 어떠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텍스트 컨디셔널한 환경에서 이미지 신텍시스를 진행한 것인데요. 보시는 이 FID나 IS, 이 IS는 높을수록 좋은 점수인데 생성된 이미지가 다양한 클래스에 걸쳐 있는지, 각 이미지가 특정 클래스에 속하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FID 점수가 낮고
IS 점수가 높을수록 더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가장 좋은 성능까지는 아니더라도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은 이 파라미터의 개수인데요. 다른 모델은 보시면 막 4억 개, 6억 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반해서 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의 파라미터 수는 매우 압도적으로 낮은 이런 파라미터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컨디셔널에서 이미지 합성을 진행을 했을 때 다른 모델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파라미터 수로 학습을 진행하여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점수로 나타낸 것은 아니고 이제 이 타임 투 이미지 신테시스를 진행을 했을 때 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 얼마나 좋은 이미지 생성을 하는지를 이제 예시로 나타낸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텍스트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런 글자 부분을 보시면 여기도 레이턴트가 이제 스펠링이 이상하고 여기도 이 아래 부분은 잘 되었지만 여기 T에서는 제너레이티브에서 좀 모델도 좀 이상하네요. 이런 그 글자적인 부분에서 조금 취약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디퓨전 모델이 전체적으로 이미지 합성에 관해서 굉장히 잘 동작을 하지만 이런 글자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도 잘 생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레이아우트 이미지 신테시스와 시멘틱 신테시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레이아우트 이미지에서도 이렇게 레이아웃만 주고 이미지 그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의 이미지 합성을 진행을 하더라도 잘 생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시멘틱한 부분에서도 잘 생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기존 디퓨전 모델은 세부 정보에 손실이 있었고 계산 비용이 너무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오토 인코더를 사용을 함으로써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처리로 더 작은 차원에서 학습을 진행을 해서 생성 품질은 유지를 하면서도 이런 계산적으로 효율성을 굉장히 높였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